안녕하세요. 평정하리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세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토지나 건물 혹은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이런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비율 등을 살펴봤을 때 여타 소득에 비해 중과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업 세무관리 중에 취득원가의 결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취득원가의 결정 부분과 관련돼서는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두 번째, 상속받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 네 번째,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해 취득원가의 결정 부분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취득세 등의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취득원가를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예규 심판례 등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 3명이 공동사업으로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던 중에 한 사람의 사망으로 사업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재고 자산인 오피스텔의 평가 방법입니다.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 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두 번째, 이는 질의사항을 제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88년도에 상속받은 토지의 96년도 중에 1층은 상가, 2층하고 3층은 주택을 신축해서 2층, 3층에 해당되는 주택은 분양을 완료했지만 1층 상가는 미분양 상태로 있던 중에 그러면 당해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주자가 상속받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상속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거주자 A는 2006년 6월 30일 사망하여 A 상속인이 아들 B가 상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상속 개시일 현재 A 사업소득금의 계산상 그 2월 결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인 A 납세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아들 B가 상속받은 피상속인 사업소득금의 계산상 남아있던 그 2월 결손금을 아들 B의 다른 사업소득금의 계산 시 공제 가능한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고 남은 2월 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2월 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선 공제받을 수가 없고요.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피상속인이 최종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무장부상 남아있는 장부 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 방법이라든가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취득원가 결정 부분에서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모든 공사원가를 합해서 취득원가로 처리를 합니다. 또한 구건물을 취득해서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그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 등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네 번째,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금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 처리하여 그 원본에 가산을 하고요. 또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가세기간의 필요 경비로 산정을 합니다.
또한 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그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임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준공시까지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을 하고 준공된 날 이후에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세무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8개의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 두 번째, 과세 대상. 세 번째, 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매매용 그 건물의 주택 임대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그 내용. 다섯 번째, 사업 양도. 그리고 여섯 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시기. 그리고 일곱 번째,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계약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과세 유형은 임대료에 따라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고요. 임대료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이나 면적,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서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가 됩니다. 과세 유형과 관련돼서 연접한 장소의 그 사업자 등록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 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호수별로 각각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각 사업장별로 환급받은 사업자가 편의상 한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자로 그 다른 사업장에 추가하였을 경우 그러면 폐업한 그 사업장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받은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한 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규정에 의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과세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염전은 그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이 되거나 당의 토지의 그 고유의 용도대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답 등을 임차한 자가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광고탑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관련된 내용인 첫 번째 위약금 연체 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임대료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명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동산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그 부동산 임대 용역의 제공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의 무상 공급 혹은 저율 공급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아주 낮은 비율로 그 부당대가의
받는 경우에는 부당대가의 부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때에는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네 번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재산세입니다. 건물 및 토지 등을 임차인한테 사용하게 하고 당해 건물 부속 토지에 그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때는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하기로 한 재산세 납기일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신축, 취득 시 매입세 공제 여부, 매수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매매용 건물을 주택 임대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거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주택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용인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년 2월 18일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택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의 분양 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 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 광고만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 전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시적, 잠정적 임대 여부는 그 당초의 사업 목적이라든가 임대 조건, 실제 사업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양도입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임대사업 관련 미수 임대료, 차입금 등을 그대로 승계해야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 양도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부가치세상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은 계속적으로 공급되므로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때 세금계산서, 즉 영수증 교부할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그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을 과세 표준에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공급 시기이고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는 당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때를 거래 시기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합니다. 세 번째, 명도 소송에 따른 임대료의 공급 시기 및 귀속 시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임대 보증금이 월 임대료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에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해서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때입니다. 네 번째, 판결에 의한 미불 임대료의 공급 시기 및 귀속 시기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미수 임대료의 거래 시기는 청구 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계약에 의한 지급일이 귀속 시기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와 관련된 7번째,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간주 임대료를 만약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은 발급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만일 그 주택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 부동산 임대 공급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 사본, 즉 사업장을 임대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출한 수익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익금액 또는 제출한 수익금액과 실제 수익금액과의 차익에 대해서 1%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법인세,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총수익금액 및 입금의 계산. 두 번째, 필요경비 및 송금의 계산. 세 번째,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처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과세하기 있기 때문에 그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총수익금액 및 입금의 계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그 수익금액은 임대료와 관리비, 청소비, 난방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인 경우에 간주 임대료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료와 소득세법상 간주 총수익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장부에 의해서 총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의 적수에서 그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해야 되는데요. 이때 임대수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율 등에 해당하는 금융수익을 차감하면 됩니다. 당해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계산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 비율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가나 자가 사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내국법인 중에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 가다법인인 경우에 간주입금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인지는 판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에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고요. 차입금 가다법인은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전대업인 경우에 총수익금의 계산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을 전전세 또는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 그 부동산 보증금 등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요,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의 적수를 차감한 그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익 금액에서 건물주에게 지급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하고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료를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필요경비 및 송금의 계산입니다. 여기에는 세금과 공가, 이자 비용, 수도광열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과 공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분담금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이자 비용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라든가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임대부동산 취득 비용으로 사용된 차입금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혹은 자기 자본으로 임대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가 투하 자본의 회수를 위해서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 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 인출금 상당하게 그 부채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해당이 되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수도광열비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도시가스료 등이고 이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면 필요 경비로 계상을 하고요. 구분징수에서 공공요금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용 건물의 수선 등을 위해서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대해 해당하는 비용으로 첫 번째,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두 번째,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 현재 그 장부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세 번째,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수선비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감가상각비입니다. 건물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내용 연수의 결정 문제가 여기서 중요한데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나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 승강기 설비 등 부속설비는 당해 그 건축물과 구분을 해서 업종별 자산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 수입의 수입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그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둘째,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한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 화해 등이 있는 날을 지급 시기로 보고요. 임대료 상당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이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당해년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월에서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합니다. 즉, 당해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결손금을 먼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상에서 부동산 임대료 세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